혼밥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PL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연속 함께하게 된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EPL 라운드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슈퍼소니.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리그 5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는 EPL 출범 후 로비킨, 해리케인에 이어 토트넘 역대 세 번째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리그 10골을 성공시키면서 칼버트 류인과 득점왕 경쟁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엄청난 원더골이었죠. EPL의 12월 골 또 예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손흥민의 활약을 좀 뒤로 하고 이번 주도 엄청난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12월 13일에 펼쳐지는 경기, 맨체스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맨유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네, 맨체스터의 두 형제. 현재 맨유가 리그 6위, 맨시티가 리그 7위입니다. 근데 승점 차는 단 1점이기 때문에 이번 맨체스터 더비를 통해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를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적은 좀 팽팽합니다. 역시 맨체스터 더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그와 컵대회를 포함해서 6번 만났는데 3승 3패를 나눠가지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솔샤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특히 지난 시즌 리그 두 번의 맞대결에서 두 번 다 승리를 하면서 더블을 기록하면서 솔샤르 감독이 약간 그때마다 좀 위기를 탈출했었거든요. 이번 경기도 좀 어떨까라는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반면 좀 가르디올라는 좀 이번 시즌 빅매치에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레스터랑 토트넘에도 완패를 했죠. 리버풀과는 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빅매치에는 조금 약한 모습. 그러니까 좀 가르디올라 감독의 점유율 축구가 조금 쇠퇴하고 있지 않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맨유전이 정말 중요해졌고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모습이고요. 맨유는 솔샤르 감독의 정말 위기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계속 경질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맨유 그리고 솔샤르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주중에 열렸던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정말 중요했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솔샤르 감독이 경질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맨체스터 더비까지. 근데 결과적으로 라이프치히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맨유가 3대2로 패배를 했고요. 결국에는 유로파 리그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 잃었어요. 체력 부담도 엄청 심했고요. 브루노도 다 뛰었고요. 포그바도 뛰었고요. 주축 선수들이 다 뛰었는데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기도 떨어졌죠. 완비사카도 실수가 좀 많았고 그러니까 수비도 안정화되지 않았고 체력도 잃었고요. 이래저래 많은 걸 잃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 반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물음표가 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이미 16강을 확정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맨체스터 더비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맨유전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두권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갑니다. 이번 시즌의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좀 화력이 좀 약하지 않나?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맨유의 간판 공격수인 카바니와 마르시알은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맨시티는 리빙 레전드인 아구에로가 일단은 복귀는 했습니다. 그러나 출전 여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값 있는 공격수 3명이 빠진 모습, 그러니까 좀 화력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맨유는 결과적으로 레시포드와 그린우드 이 두 어린 공격수가 얼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이 화력을 좀 보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맨시티는 제주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수를 믿고 가야 되고요. 지난 시즌까지 가짜 9번으로 많이 활약을 했던 스털링이 사실 엄청난 부진에 좀 거의 슬럼프 정도 수준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주스가 그 전방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이 선에서 얼마나 지원 사격을 하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맨유는 이 선수죠. 브루노 그 다음에 포그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포그바가 나올 때마다는 창의성을 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노와 포그바 이 두 선수 활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더브라이너 그 다음에 젊은 미드필더죠. 토레스와 포든 그 다음에 마레즈 이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정말 중요해졌고요. 스털링의 부활도 좀 시급해졌는데 이 무딘 창을 얼마나 날카롭게 이 선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맨체스터 더비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더비가 과거 웨인 루니나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처럼 뭔가 좀 이름값 있는 공격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대를 걸만한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케빈 더브라이너 이 두 선수의 싸움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패스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공도 자주 뺏기는 편인데 어쨌든 창의적이에요. 이 선수 공을 잡으면 전진을 많이 한단 말이죠. 길을 보고 패스를 연결했을 때 세 번을 시도해서 한 번만 연결이 되면 정말 위협적인 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선수의 창의성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감하게 공격으로 침투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워낙 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런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에 더브라이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이 좋다고 하면은 맨시티의 공격을 거의 혼자서 홀로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때로는 과감한 드리블, 과감한 중거리 슈팅까지 갖춘 선수라서 이 두 선수의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맨유는 브루노의 그런 창의성 발휘돼야 되고요. 맨시티는 더브라이너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결국에 이 두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펼치고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이번 맨체스터 더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승부 예측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특히 무승부 예측을 좀 제가 잘 맞췄고 그래도 좀 적중률이 44%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변수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예측하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맨유가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최근 소샤르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좀 전술적으로 잘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서 지면 여기서 지금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샤르 감독이 위기 탈출을 위해 변화를 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맨시티가 전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맨시티가 지금 어딘가 모르게 지난 시즌의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무딘 창 저는 좀 무승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 모두 뭐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1대1이나 2대2 정도 무승부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제가 쓴 책을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지난 라운드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결과를 맞춘 두 분에게 이 책을 또 선물해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맨체스터 더비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좀 두 권 정도 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팀의 승자 또는 무승부 뭐 결과 스코어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맨유 저는 아까 1대1을 예상했으니까 맨유와 맨시티 1대1 무승부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5분 피해 시간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